시간 통장 쓰기. 현재를 선물이라 하는 이유. 예시의 두 번째 항목, 시간 통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간 통장 부분은 글쓴이가 특별히 중요히 여겨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곧 돈이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85세 정도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한 노인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남은 삶과 자신의 전 재산을 맞바꾸자고 합니다. 25세라면 60년 정도의 인생을 500억 정도의 재산하고 바꾼다는 계산이죠. 여러분은 그 제의를 수락할 건가요? 단번에 네, 그러겠습니다. 할 분은 별로 없겠죠? 대부분 한 10년 정도의 삶과 돈을 바꾸라면 어떻게 고려해 보겠는데 남은 인생 전부랑 바꾼다는 건 좀 이런 반응이겠지요. 아무리 당장 돈이 필요하고 사정이 절박한 분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은 한 번뿐이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격언은 수없이 많고 많은 곳에서 시간 관리를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극장에 가서 2시간짜리 호러 영화 한 편을 보는데 9,000원을 지불합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 요가 레슨을 받는데 15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시간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은 돈이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이 부분을 풍요 노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3시간 정도 커피 마시고 수다를 떨었더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플러스 50만원. 퇴근길 버스가 30분 일찍 와줘서 집에 빨리 와서 쉴 수 있었다. 플러스 7만원. 남친과 1박 2일 동해안 일출 보는 여행을 갔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플러스 1000만원. 시간 통장 항목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적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흘리면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죠. 아까운 마음에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삶이 유연하다는 것은 까맣게 잊고서 천금 같은 시간을 멍하니 흘려보내는 일이 많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더라도 우주는 시간만큼은 매일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의 24시간이나 서울여갑 노숙자의 24시간이나 객관적인 시간은 동일합니다. 가끔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저 한 번의 대회를 위해 김연아 선수가 준비하는 시간의 가치는 대체 돈으로 따지면 얼마만한 것일까? 상상하기조차 어렵지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니 금전 만능주의가 되는 건가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마음 통하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 모두 풍요의 한 부분인데 그걸 자주 잊어버리기에 와닿기 쉽게 금전적인 가치로 바꾸어보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벼워진 시간을 20만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50만원으로 매기는 분도 있겠죠? 이 부분은 적어놓고 나중에 살펴보면 자신이 좀 더 기분 좋고 감사한 느낌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풍요노트가 자기 성찰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누리는 풍요가 많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술렁술렁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적금 항목 1 곱하기 3의 법칙. 여기에서는 적금 항목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곱하기 3의 법칙은 풍요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체험해보는 항목입니다. 예시를 보면 1 곱하기 3의 법칙으로 3만원 곱하기 3은 9만원으로 내용은 윗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는데 항의 안 하고 층간소음을 참고 넘어갔다고 적었지요. 즉 1 곱하기 3의 법칙은 남에게 친절을 베푼 것, 화를 낼 법한 상황인데 이해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3배로 보상받는다고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선행을 베풀면 3배로 돌아온다. 당장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타인에게 베푼 것은 제 경험상 약 3배 정도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아이들이 쿵쿵거려 윗집에 올라가서 따졌다. 아이들 엄마가 죄송하다고 한다.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짜증낸다. 이렇게 3년새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나,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이 대하는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선행, 친절, 이해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돌아올 때에는 같은 방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 3배 이상 커져 돌아옵니다. 적금 항목에 포함된 이유는 당장의 수입은 아니지만 선행과 나눔은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행과 나눔에 관해서 중국의 올려봄 선사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올려봄 선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우주에서 모르는 것이 없다던 당대의 역학자를 만나 운명을 감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얼마나 쪽집게였는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서 올려봄 선사는 운명은 정해진 것이구나 체념하고 자식도 없이 55세에 죽는다는 말을 믿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파일에 절에 갔다가 한 노수님께서 공과격이라는 책을 전해받게 되었죠. 내용인즉 공덕과 과실을 따져 점수를 매기는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1명을 살리면 3,000점, 연고 없는 시체를 묻어주면 500점, 부모에게 거역하면 마이너스 50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후로 올려봄 선사는 매일 수행을 하면서 공과격의 점수를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3년 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하여 본래 자신의 팔자에 없다던 아들을 둘이나 낳고 고급관리가 되었으며 75세까지 무병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려봄 선사는 공덕을 쌓는 것과 남에게 적선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여 가르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공덕과 과실을 적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니 공과격이라는 책은 어쩌면 풍요노트의 고대 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